그러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남영주 그 친구 얘기가 소희가 그 동네를 배회하더라는 거야. 주말이 아닌데도 거기까지 가서.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자긴 비진 학생이니 거기에 맞게 대우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거기까진 몰라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해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요새 말수도 줄어들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튼 제가 힘내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긴 그게 아니라고. 자긴 힘내고 있는데 왜. 아무튼 또 금방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세상이 변하는 걸까요? 첫째보단 둘째가, 둘째보단 셋째가 힘들어 보여요. 가게 일만 아니면 소희랑 어디라도. 다 지나가겠죠. 저렇게들 큰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네요. 우리한텐 귀중한 보물들이지. 내가 당신한테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잠 안 자고 왜 나왔어? 아깐 식구들한테 많이 서운했지? 아빠한테 할 얘기 있니? 말해봐. 저기 말이야, 저기 느티나무 보이지? 저 나무가 500살쯤 되었단다. 아빠도 다 저런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지. 젊은 시절 객지를 떠돌다 다시 돌아와도 저 나무는 저기 저렇게 늘 서 있었어. 아빠도 소희처럼 언제나 저 나무처럼 늘 곁에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바람소리, 빗소리, 밝은 달빛.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달리라고 하고 뛰어가라고만 하고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가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나 힘들어.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얘기해 보렴.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니 왜? 그냥 공부하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커다란 벽 같아. 그래, 무슨 일인지 천천히 좀 얘기해 보렴. 됐어, 나중에. 엄마! 엄마! 내 교복 왜 안 다려놨어? 아휴 깜빡했네.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금방 다려줄게. 진짜로. 아 엄마 내 바지 터진 거 왜 안 꿰매놨어? 그래 알았다. 금방 꿰매줄게. 엄마 손이 10개는 돼야 될 것 같다. 엄마! 내 양말은 어딨어? 네 책상 옆에 놨잖니. 좀 찾아보고 얘기하렴. 어찌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으니. 너희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래? 왜? 밥 안 먹니? 학교에 일찍 가봐야 돼요. 어제 숙제를 다 못했거든. 아, 아빠 보충 수업비 주세요. 야 아빠가 무슨 돈 만드는 기계야? 아빠 오면 돈 달래게? 아니, 내가 뭐 딴 데 쓰려고 가져가는 건가? 학교에서 내라는 거니까 그러지. 어쩌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여보, 돈 좀 가진 거 있어?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일 가져가렴. 아, 엄마! 아,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 아, 오늘은 꼭 가져가야 돼. 오늘 안 가져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우리 집은 왜 이래? 아, 언니 때도 안 그랬잖아. 아씨. 급한 거면 엄마가 오후에 학교로 갖다 줄게. 아, 학교 오지 마. 아, 엄마가 학교 오면 창피하단 말이야. 뚱뚱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아, 나 좀 빼! 야,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아, 몰라, 다 필요 없어. 등록금도 못 해줄 거면서 무슨 대학이에요. 얘가 아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소희야. 아, 몰라. 씨. 이제 사는 것도 귀찮아. 확 죽어버리고 싶어. 도시락을 놓고 갔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 제 목소리 들려요? 엄마. 햇살도 따스하고 바람도 좋고 길 떠나기 좋은 날이구나.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 가지 마요. 엄마. 미안하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잘 지내렴.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 내가 미안해.
아직도 너희에게 해줄 일이 많은데. 아, 하늘 참 파랗다. 날씨가 좋구나. 엄마, 미안해요. 엄마 가지 마요. 엄마! 엄마, 나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늘 언제나 따뜻하고 헌신적인 확실한 내 편이었어. 사랑해. 안녕. 잘 가요. 안녕. 또 하루가 가는군요.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선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삶이란 너무 짧아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무수한 체험들을 하죠.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소희의 지난날의 상처는 치료되었을까요? 그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족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 제 희곡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이 대본을 쓰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겐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2부 우정 플렉스 토닥토닥 다시 한 발 시간입니다. 지난주 1부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시간 2부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세 분이 계시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 김영식 선생님,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고 계시는 충북도교육청 송슬아 변호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 2부 부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닥토닥 다시 한 발인데요. 학교 폭력은 일단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한다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 또 가해 학생 입장에서 문제가 최대한 잘 해결되고 또 서로의 아픔이 치유되고 다시 일상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부제를 저희가 정하게 됐는데요. 먼저 학교 현장에 계시는 김영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직 중인 은여울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부분 네.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 결과를 보고 징벌적인 그 결과에만 그 어떤 처벌 위주로 이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은여울중학교나 은여울중학교에서는 그런 징벌적인 그런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성장 공동체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원인이나 또 학생의 환경 이런 걸 이해하고 또 아이에 대한 어떤 같이 공감해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네. 선생님과 멘토로 해서 학교에서 농다리까지 한 4km 왕복 한 10km 정도 걷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네. 또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또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회복적 생활교육의 어떤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여울중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네. 그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같이 걷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관계 회복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또 따로 가해자 학생이나 피해자 학생 따로 그런 그 선생님과 멘토 1대1 멘토로 돼서
또 걷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했을 때는 좀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근데 어떤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징벌적인 그런 어떤 그 폭력 사고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어떤 처벌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 일반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처벌을 받았을 때 그걸 뭐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다 죄가 없어졌다. 또 그리고 또 그런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참 도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 또 선생님 또 그 상담 선생님 이렇게 모여서 어떤 그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서로 도움말을 주고 또 피해 학생은 정말로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또 네. 가해 학생은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질책보다는 그 참도움 참가한 분들이 계속 도움말을 줘서 본인이 인정하고 또 그 본인이 인정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자기가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어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성장 도구를 이용한 그런 회복적 그런 생활 교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는 동안에 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 학생만 둘만 걷는 게 아니라 네. 도와주는 그분이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군요. 네네. 네. 이제 기존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약간 이제 특별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님은 이제 보통 그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기존에는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고 하면 일단 학교에서 사안을 인지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랑 관련 학생들의 이제 의사를 물어서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학교장 해결을 하고 이제 빨리 학생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이게 또 기준이 있어요. 점수 기준이 있어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따로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성격이라던가 학생의 이제 반성이라던가 네. 또 학생들 간 화해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해 학생이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징계 내릴 건 징계 내리고 그렇게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 오늘 저희 부제처럼 토닥토닥 다시 한 발.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서로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해결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 회복도 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발을 내딛는 그것이 사실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화해하는 경우까지 이르는 경우가 조금 어떻습니까?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있고 네. 또 아니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빨리 사안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원합니다. 그 은여울중학교의 사례 걷기 프로그램 얘기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두 분 그 선생님 뭐 변호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네.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사안이나 양상마다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현실이 좀 달리 이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일률적인 의견의 제시는 좀 힘들 거란 그런 판단이 좀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폭력을 가한 학생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주변 환경, 사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또 그 폭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답습이 된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 폭력을 좀 받고 자란 아이들은 또 폭력이 외부로 나오게 되고 또 가해를 받은 친구들이 또 나와서 다시 그 친구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가해 학생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시선으로 그 아이의 환경, 주변을 좀 같이 이렇게 살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이제 또래 집단의 어떤 그 가해 폭력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전체를 그 아이의 어떤 그 환경을 좀씩 교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은여울중학교의 사례처럼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서로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좀 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학교 폭력 사안 중에서는 지속성이 좀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들이 이제 어른들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굉장히 약하고, 가해 학생들이 어른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가해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자칫 이제 선생님의 이제 시선 밖에서 이제 또 2차적인 이제 가해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선생님들은 좋은 의도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제자리에다 대면을 하도록 해주지만,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종종 생기는 일이어서, 이제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랬을 때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대면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죠? 네, 특히 지속성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뭐 변호사님 말씀 동감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참모임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과 또 상담교사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분들이 같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대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가를 해서 또 피해 학생은 또 자기 힘들었던 것을 자유롭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유롭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학교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은 자기 피해에 대한 힘들었던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가해 학생은 또 자기가 또 도움말을 주는 선생님들은 어떤 가해 학생에게 어떤 질책이나 어떤 이런 거보다는 계속 도움말을 주고, 또 가해 학생은 또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던 어떤 이유나 이런 또 환경을 또 본인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결론에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 이야기를 줘서 가해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정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고, 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는 어떤 거로 책임을 지겠다 네. 선택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전체 학생들에게 이것을 나눔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그래서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아픔을 줬고, 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전체 아침 모임에서 전체 학생에게 나눔을 통해서 이제 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따라 그렇게 조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말 징계를 해야 될 때는 또 그런 조치도 취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뭐 폭력보다는 뭐 흡연을 계속 반복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어떤 가정학습 이런 또 아이에게 책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학습을 하는데 아이를 뭐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쓰기라든지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어떤 계속 또 선생님들이 관심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아이가 그런 가정학습을 하면서도 그런 계속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보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가정학습을 통해서 다시 학교 오고, 또 이제 나눔을 통해서 또 본인이 그런 친구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 생각과 그런 가정학습을 통해서 어떤 느끼고 이런 생각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해 학생이 단순히 이제 징계받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변호사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 이제 말 그대로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있는 학폭법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고 특히 학생들이나 보호자가 생활기록부에 이제 자기가 받은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게 학생들이나 보호자한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 훼손이 되고 네. 이제 우리 아이의 교육은 관심 밖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또 다르겠지만 막상 나오는 조치는 일반적인 학교 징계 조치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일부분은 단지 가정 상황이나 이런 이제 성장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는 이제 학교폭력에 관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조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는 지금 혹시 프로그램으로 있는 게 있나요? 사실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이제 동의를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아까 이제 은율 중학교의 걷기 회복 프로그램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외국에서도 이런 걷기 프로그램과 좀 비슷한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예, 그 프랑스의 그 세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정 가정법원에서 2014년도에 이제 기뢰학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호 소년들,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또 보호 소년들에게 그 지리산 둘레길을 우리 활동가라든지 선생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걷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는 이제 첫째는 어떤 일탈 청소년들의 이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환경에 주어진 그래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자존감 회복이라고 그럴까 성취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본인들의 성취감에 대한 게 좀 어떻게 보면 교력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또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길 위의 학교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아 성취감도 좀 찾고 또 네. 관계 형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혹시 그 학생들이 변화된 그런 사례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16년 동안 해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 3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를 운영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국제학교의 어떤 엘리트 청소년도 오고 또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또 어려운 친구도 오고 다문화 친구도 오고 또 이렇게 또 학교 부적응 학생도 오고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들이 섞여서 15일 동안 그 히말라야 뭐 베이스 캠프까지 4,500m까지 도전도 하고 또 내려와서 또 두 학교 봉사활동을 합니다. 정말 그 관광지가 아닌 그런 산골에 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하고 그 학생들 집 시골집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또 학교에 같이 네팔 아이들과 같이 수업 그 벽화 그리기 이런 수업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매일매일 또 저희들은 그 아침 저녁으로 또 1분 스피치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리게 그래서 그 엘리트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오히려 환경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손도 잡아주고 도와주고 또 그 1분 스피치 같은 걸 통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또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은 나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또 저런 친구들도 힘든 점이 있구나 이 서로 공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 또 저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꼭 뭐 도전 신체 활동이 꼭 뭐 신체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의 성취감도 느끼고 네. 또 봉사를 통해서 나눔도 느끼고
또 친구들끼리 그런 그 1분 스피치라든지 또 저희들은 또 산행 중에 하루는 솔로 타임을 갖습니다. 정상 제일 높은 데를 갔다 내려와서 안전한 곳에 내려왔을 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또 여행이라는 게 그냥 짜여진 스케줄대로 그 쫓아다니다 보면 그냥 그 프로그램에 쫓아다니다 온 것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나를 찾는 시간도 또 솔로 타임을 통해서 갔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쯤 되면 너무 많이 변했고 또 갔다 와서 또 저는 너무 많이 변한 아이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신체 활동으로 처음에는 저는 이제 40년 동안 산을 다녔거든요. 아, 도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이 그런 신체 활동을 통하고 걷는 걸 통하고 도전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봐서 아, 이게 새로운 학교구나. 이게 미래의 학교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들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활동하신 그런 사례, 좋은 사례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더 마음에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콘서트를 또 준비했는데 어쿠스틱 밴드 딸기 주스가 너무 달아의 공연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 않게 늘 반겨주어서 웃으며 지나갔었어 상처가 보일 땐 내일이 바빠서 차마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웃는 모습에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더 미안해 딱 한 번만이라도 돌아볼걸 언제나 그랬듯 늘 옆에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어 어렴풋 보이는 그 밝은 모습이 잠깐인 줄 몰랐어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웃는 모습에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더 미안해 딱 한 번만이라도 돌아볼걸 네, 공연 잘 봤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런 의미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학교 폭력의 새로운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난 3월에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개정 전 학교폭력법은 네. 학생들의 의사나 이제 학교 폭력의 이제 경중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장이 이제 학생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자체 해결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일단 그 조치 중에 일부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 유보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학교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들이 뭐 전문성이 없다, 아니면 선입견이 있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정이 된 것에 이전과 지금.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체 해결 제도라던가 뭐 이제 일부 조치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걱정이었던 게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그런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이 이관이 되었을 때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게 이제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 학생이나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실은 처벌보다는 이 교육에 좀 중점을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다양한 의견을 두고 그리고 우리 그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배경적 요소를 다양하게 좀 이렇게 보아야 될 거거든요. 뭐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이라든지 동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별도의 어떤 그런 이 기구가 그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그 수위가 정해지고 어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실질적인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또 피해 정도 같은 이런 게 조금은 왜곡될 수도 있다. 왜곡될 수도 있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이렇게 그 입장에서의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은 기계적인 결정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이 점이 저는 이번 이 법에 조금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아까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이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그래도 교육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이 쟁점 같아요. 네. 학교 안에서의 일을 학교 밖의 일을 처리로 맡긴다. 이 우려가 지금 가장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제가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네.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에 가급적 참고인으로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 조사를 받을 때에도 어떤 이게 기계적으로 객관적인 내용만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보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의견, 이 사건의 심각성이라던가 지속성 여부라던가 이런 각 요소마다 구체적인 의견을 적도록 이제 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실제로 자체 해결이 되어 온 비율이 반을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반 이상은 자체 해결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나 교육청까지 간다는 게 사실 심적인 부담이 있어서 네.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해보고 아이들끼리 중재도 해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켜봐야겠군요.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사실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워낙 큰 상황이면은 그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변의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네. 피해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해자 중심보다는 피해자가 어떤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런 충격이나 이런 거로 정상적으로 학교에 그 생활을 못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피해 학생이 생기면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1:1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피해 학생에게는 지속적으로 1대1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운열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전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선생님 한 분이 학생 2명 내지 3명 정도를 상담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냥 뭐 일률적으로 전교생에 다 나눠주는 설문이 아니라 또 설문도 받고, 그래서 혹시 그 아이들이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힘든 것이 있을 때는 네. 즉각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뭐 어찌됐든 근데 가해 학생도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본인이 선택해서 지도록 하고, 한 예로 그 가해 학생 한 친구는 뭐 그 고학년인데 저학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내가 하겠다. 자기가 선택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예방 홍보 활동을 본인이 그런 책임지고 하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환경, 또 안전한 환경, 그래서 힘들었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또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2명, 3명 정도의 학생을 그런 그 분기별로 네.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문도 받아서 힘든 부분이 있나 없는가, 또 피해 학생은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다시 그런 자기 아픔을 딛고 다시 학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도 참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갑자기 내 아이가 가해자다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뭐 피해자도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처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부모님,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맞닥뜨렸을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학부모님들이랑도 상담을 네. 자주 해요.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중간에 점검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연루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똑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만약에 가해 학생이 된다면 이제 피해 학생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생각은.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와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 학교에서 접근 금지 조치를 했어요. 아니면 뭐 피해 학생 측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과문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뭐 해드리고 싶다면은 그런 제안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이 된다면 일단은 학교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랑 이제 원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죠. 그 다음은 가해 학생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우리 아이한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뭐 어떤 친구랑 놀아서 이런 걸 자주 물어봐요. 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중에 1년 이상, 2년 가까이 피해를 입는데 학교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하면 그냥 아이를 관찰하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보호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니?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아이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해줘서 사안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조기에 또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바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이런 맞닥뜨렸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의원님. 글쎄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숨어 있는 폭력이 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지역사회의 역할이 이 사회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어떤 학생 한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폭력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묵인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뭐 변호사님 선생님 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가해 학생은 영웅이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피해 학생은 숨어 다녀야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좀 반성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사실은 좀 보여야 되고 네. 또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우리 학생들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하여튼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어떤 그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또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그냥 자신 있게 청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선생님들도 어떤 지속적인 관심, 사실상 뭐 그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런 피해자 학생이 어떤 힘들었을 때 또 뭐 그 부모님한테도 부모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부모님도 이제 학생이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학교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아이들이 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잘 키운 내 아이가 그렇게 가해를 했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팁을 주신다면. 네네, 말씀해도 될까요? 보호자들이 네. 와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아이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아, 그래요? 알고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모든 정황이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아시지만 끝까지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네가 거짓말했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 아이 편에 서시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평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믿어줬구나 하고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부모 입장이었으면은 제 아들이 만약에 가해자가 됐다. 그러면 아이하고 솔직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도 뭐 어찌됐든 간에 학생이다 보면 어린아이다 보면 자기 입장만 또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을 계속 이야기할 텐데 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좀 아이의 말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또 객관적으로 좀 힘들겠죠. 어쨌든 간에 뭐 부모가 자식 편에 설 수밖에 없겠지만 솔직하게 좀 객관적으로 좀 들어보고 아이에게 어떤 잘못했으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런 것을 좀 충고도 해주고 좀 아이들과 스스로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말을 더 믿고 싶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하면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좀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어른으로서 또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고 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런 것을 아이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좀 팁을 좀 주신다면? 글쎄요, 우리가 지금 방송 프로에서 하는 이야기라 너무 진실된 이야기만 사실 하는 것 같았는데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사실은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때리고 와라. 모든 마음이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차라리 맞으려면 한 대 때리고 와.
이게 사실은 우리 현실이거든요. 맞고만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아이는 이미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온갖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너 잘못된 것 같아. 너 스스로 반성해봐. 너 잘못했다고 네가 시인 좀 해봐. 인정 좀 해봐. 이거 애한테도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두고 지금 말하는 자체도 가해자다, 피해자다. 네. 사실 이것도 슬픈 현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가해 피해는 사실 없고 단지 행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부모라면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다 소중하죠. 내 자식들 다 소중한데 가해 피해를 따지기 이전에 그 아이 현실로 부모님들이 좀 들어가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어 바꿔야 돼 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마음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개인, 학교, 부모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좀 어떤 그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계속 지금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지만 우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사회뿐만 우리 부모, 한 뭐 학교 어떤 게 나설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나서야 돼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우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또 아까도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안전, 가정, 또 학교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많게 다방면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어른들이 준비를 해야죠. 우리 어른들이 많은 서로 간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그러니까 가해하는 그 학생 또 피해하는 학생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우리 지역사회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또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콘서트 2부 토닥토닥 다시 한 발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변호사님. 저요? 네네. 저는 글쎄요. 사실은 은여울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생활지도가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어려움들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가 또 이렇게 직접 뵙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좌절을 할 때도 저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학교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보호자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지역사회와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뭐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정이 아프고 사실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적인 부분에서의 치료 역할을 정말로 더 튼실히 더 충실히 해야 될 거라는 책임감을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런 어떤 결과만 가지고 어떤 징벌적인 이런 그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가해자 학생도 어떤 그 좀 바른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인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 학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봐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 학생은 더 꾸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고, 저는 또 교사인 입장에서 아까 그 위원님이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나 부모님이나 또 학교나 더 노력해서 한 학생이라도 좀 행복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짐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반드시 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거를 위해서 학교나 학부모님들 또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고 서로 토닥이며 다시 한 발 내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앵앵돌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 끝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